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선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폭행이 여러 전공의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예산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자 비용이 덜 드는 일반 철도라도 건설하자는 쪽으로 광주시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내년도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했던 광주시가 결국 예산 문제를 이유로 어린이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맛있는 전라도 김치가 산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조선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폭행이 여러 전공의를 상대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넷에 도와달라고 호소글을 올렸던 피해 전공의는 광주 MBC 취재진을 만나 병원 내 만연한 폭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조선대병원 복도 50대 신경외과 교수가 4년차 전공의 뺨을 때립니다. 2주 정도 뒤 회진실에서도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왜 한 대라도 안 맞는다? 지도교수의 무차별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 사이트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던 전공의는 MBC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금속 재질의 청소봉이 두 동강 날 때까지 맞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저 선생님이랑 식사를 하고 오냐? 그게 잘못된 이유인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잘 가지 않고요.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지난 9월 초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외래 진료실로 불려가 교수에게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전공의가 여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냐며 갑자기 때린 겁니다. 외래 이제 첫 진료 시간 전에 그쪽에서 이제 저는 발로 한번 걷어차이고 이제 선생님을 안경 날아갈 정도로 땀을 가격하는 그런 상황. 지난해 전북대병원에서 교수가 레지던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병원 안에 만연한 폭력에 대해 의료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사실 아무런 개선도 없었다는 게 전공의들의 증언입니다. 교수님 입김도 중요하고 개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 가서 페이닥트를 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대병원은 폭행 의혹을 받는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 외래와 수술 등 모든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들은 지도교수 김 씨에 대해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날은 종일 포근하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이렇게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높게 올라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9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북쪽 한기가 남하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시속 7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 또는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5mm의 비 또는 1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가법정기념일인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어제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열렸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1,122명의 시민들이 김장 만포기를 담그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먼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배추에 빨간 양념이 버무려집니다. 배추 사이사이에 꼼꼼히 양념을 바릅니다. 김치를 서로 먹여주기도 하며 즐겁게 김장을 담급니다. 김치가 겁나게 많나라. 만나고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상징하는 1,122명의 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김치를 만들며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양념을 할 때 겉에 붙어야 된다.
그리고 꾸석꾸석 꼼꼼하게 해야지 맛이 잘 배겨서 맛있다. 한 초등학생은 김치를 잘 비벼보겠다며 할머니 옷까지 빌려서 입고 오기도 했습니다. 힘들지만 재미있고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인 이유는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0주년을 기념하고 5.18 민주화운동 중심지에서 주먹밥을 나눠 먹었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122명이 1만 포기의 김치를 담가 광주 전남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합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43년 전 그날처럼 한데 뭉쳐 맛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이런 김치 대전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도김치의 전국화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광주문화방송이 올해 처음으로 주관에 치른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 광주시는 김치대전 개막을 시작으로 남구 이맘동 김치타운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19일간 시민들이 직접 담글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는 빛고울 김장대전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은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면역 증강과 항산화 등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재료도 다양하고 수백 개의 균이 작용하는 김치는 발효식품에서도 최상급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상품화하기 까다롭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산업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어서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턴에서 20년 넘게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안재경 씨. 지금은 사업이 안정됐지만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 기체 등을 만드는 김치의 발효 과정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물건 배송할 때는 거의 다 올라가면서 익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 넘어버렸어요. 물이 생겨가지고 막 터져버리거든요. 국내 김치 업체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김치 수출은 지난 2013년 61개국에서 지난해 87개국으로 뛰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93개국을 기록해 약 10년 새 1.5배가 늘어난 겁니다.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등까지 장시간 이송하게 되면서 신선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업체의 김치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떤 균이 작용하는지에 따라 맛이 달라져 이를 통제하는 게 관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올해 관행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하 4.5도까지 계단식으로 온도를 조절해 김치가 얼지 않으면서도 신선함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현장 실증 등을 거쳐 3년 뒤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소는 김치 종균 30여 종을 개발해 최근 4년간 업체 140곳에 보급했습니다. 치즈, 와인, 낫또 이런 상품들은 이미 이전부터 상품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종균을 쓰고 있습니다. 미생물까지 맞춰야 비로소 이제 김치의 품질이 그 상품으로서 항상 똑같은. 무엇보다 김치가 세계인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현지 식문화에 대한 이해, 효율적인 유통 경로와 판매처 확보,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 중인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성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3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월 폐렴 청색증으로 응급 상황에 놓인 생후 37일 된 신생아의 가래를 빼내다 진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났던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 펌프카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 도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건설업계의 불법 재하 도급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정황과 업체 대표들이 동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이끌어갈 조직위원회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개최 시기 변경과 기간 연장,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6년 7월 중순 개최 예정이었던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최 시기를 9월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개최 기간도 한 달에서 두 달로 변경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36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업 수익이 84억입니다. 한 달 더 연장하면은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수입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필요한 섬 박람회 예산은 26억 원.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해야 할 8억 6천만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여수시는 당초 계획보다 50% 늘어난 13억 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전라남도는 20% 수준인 2억 6천만 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 13억, 도비 13억 해가지고 26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이번 그것은 다음 추경을 통해서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1처 2본부 체제로 운영하기로 한 여수시는 정부의 4급 서기관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 변경과 국비 부활 여부 등이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다음 달 8일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서남의 어장과 가까운 완도항에 외지 어선의 입항이 늘고 있지만 수용 능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완도항 항만시설 확충은 논의 단계여서 10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서남의 황금어장에 외지 어선이 몰리는 시기는 봄 조기, 가을 꽃게철입니다. 수년 전부터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완도항으로 입항하는 외지 어선은 연평균 3천여 척에 달합니다. 외지 어선이 입항하면 한 척당 2,500만 원, 연간 800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저반시설, 즉 선석 확보입니다. 그러나 봄, 가을 한꺼번에 몰릴 경우 어선들을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70톤 어선이 약 한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4시간을 기름을 200g을 받다 보니까 다른 어업인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완도항을 포기하고 2시간 걸리는 목포항, 6시간이 소요되는 여수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옛 해경부두에 외지선단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하역 선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제빙공장과 가공공장 등은 대부분 민자 유치로 해결할 계획이어서 외지어선 유치를 통한 완도항 활성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좁다 보니까 배들이 일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옆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해양도시 완도항에 가장 확실한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외지어선 수용 문제. 논의 단계인 어선 전용부두가 전남도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 시설이 확충되기까지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예산 문제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광주시가 고속철도보다 비용이 덜 드는 일반 철도 건설도 괜찮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철도 건설의 예산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복선 기준 고속철도는 11조 원,
일반 철도는 8조 원대로 예산이 3조 원가량 삭감되지만 고속철과의 운행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며 대구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정치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던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이 결국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5월부터 지역 내 6살에서 12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광주시가 세수 부족을 핑계로 청소년 무상교통 예산을 10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여 어린이로만 대상으로 하려 한다며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고생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춘천의 한 야산에서 담비가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짙은 회갈색이 아닌 하얀색 담비였는데요. 담비는 서식지 파괴와 밀렵 때문에 멸종 위기종인 동물입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동물 한 마리가 숲속을 어슬렁거립니다. 꼬리를 반쯤 내리고 뛰어가더니 쓰러진 나무를 건너 천천히 사라집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담비입니다. 특히 몸 일부만 하얀 루시즘 담비입니다. 매우 희귀한 하얀 담비가 포착된 건 지난 9월. 서울대 야생동물 인력양성사업단이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아침과 낮 시간대 4주에 걸쳐 나타났는데 색이 짙은 담비 한 마리와 짝을 지어 다녔습니다. 흔적 조사, 또 하나는 무인 센서 카메라로 조사하는 거. 자기 카메라 보고 어떤 동물이 찍혔는데 이제 한 교육생이 한 담비가 찍혔다 보고를 한 거죠. 하얀 담비는 지난 2005년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됐고 2018년과 2020년 설악산, 2020년 춘천에서 목격됐습니다. 네, 담비가 찍힌 산입니다. 이 산 인근에서는 3년 전에도 하얀 담비가 발견됐었습니다. 당시 이를 포착한 국립생태원은 외형과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포착된 담비가 3년 전 담비와 같은 개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몸통하고 배 쪽에 일부 갈색 털이 나 있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하얀색 털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에 촬영된 개체와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점이 많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서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담비가 발견됐다는 건 그 지역이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관찰 카메라에는 하얀 담비뿐 아니라 수달과 하늘다람쥐 등 다양한 개체가 포착됐습니다. 서울대 야생동물 인력양성사업단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춘천 지역 일대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새만금 SOC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가 벌이는 한판 싸움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쟁 조정 기구가 5번의 회의를 마치고도 올해 안에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을 각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군산시와 김제시. 그동안 새만금의 가로축인 동서도로와 신앙 방파제 등을 대상으로 정부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가며 관할권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올 초 단체장이 나란히 격돌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예정된 5차례 회의가 지난주에 모두 끝난 상황. 정부는 그런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벌은 아니고요. 계속 심의입니다. 계속 심의. 기약 없는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두 지역. 처한 입장에 따라 반응마저도 180도 다릅니다. 우리 시는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반목과 대립이 심하잖아요. 분쟁을 좀 중단을 하고 새만금이 어느 정도 개발된 이후에 일괄 결정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건곤일척의 승부. 제각각 관할권을 요구하는 첨예한 대립에 정부마저도 두 손 두 발을 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새만금 내부엔 갈등의 도화선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넉 달 전 새만금 내부 십자축을 완성하며 완전 개통된 남북도로. 이곳 역시 동서도로처럼 아직 관할권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지자체의 땅도 아닙니다. 군산에서 부안까지 27km를 잇는 새만금 남북도로는 현재 군산시가 가장 먼저 관할권을 주장하며 선점에 나선 상황입니다. 도로가 지나는 김제는 당연히 불쾌하다는 반응이고 관할권 갈등에 거리 두기를 해왔던 부안군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 공사 중인 신항만은 인접한 방파제 관할권 분쟁으로 전초전이 시작됐고 4년 안에 사람이 살 거라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인구 확보를 위한 진흙탕 싸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견물 생심처럼 SOC가 하나둘 완공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 새만금 3개 시군의 행정체계를 하나로 묶는 특별 지자체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늘 되돌이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관할권 분쟁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특별 자치단체 추천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대립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분쟁에 지번 부여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향후 분양을 계획한 부지는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이 불보듯 뻔한 상황. 정부 새만금위원회에서도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관할권 문제를 시급히 정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특단의 대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의사 면허 없이 집안의 의료기기를 갖추고 불법 진료를 한 가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면허가 없는 가족이 간호사를 맡기도 했는데요. 6년 동안 수억 원을 챙겼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주택. 거실에는 진료 접수대가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치과에서나 볼 수 있는 의자와 엑스레이가 설치됐습니다. 가정집에서 불법 치과 진료를 한 현장을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하고 한 목록들하고 이게 과정 적어진 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계세요. 간판도 없었지만 최고 20%까지 싼 진료비와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 점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보다 싸게 하니까 이제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들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가끔 지금도 찾아와서 하냐 안 하냐. 2016년부터 6년 동안 이곳에서 불법 진료를 받은 환자는 300여 명. 대부분 60살이 넘는 어르신들이었는데 진료비로 6억 원을 챙겼습니다. 간호사도 면허가 없는 가족이었고 의료용품을 납품한 50대 여성도 가짜 의사인 줄 알면서 불법 진료에 참여했습니다. 이 남성은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했고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중국에서 기술을 배웠을 뿐 국내에서 의료와 관련해 그 어떤 자격도 딴 게 없습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용품들을 실제 이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이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한편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주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도주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2명의 여성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1년 넘게 원형 보전과 부분 매립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 문제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주민협의체와 민간공원 사업자와 함께 풍암호수 수질 개선 관리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호수의 면적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수심은 부분 매립을 통해 2.84m에서 1.5m로 낮추고 수질은 3등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참 매실 새벽김치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참 매실 새벽김치는 무안 양파와 해남 마늘 등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고 전통 방법으로 숙성한 유기농 매실 원액을 넣어 만든 김치로 멸치젓과 북새우젓 등 국내산 젓갈을 활용해 남도 김치만의 감칠맛을 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동 개최하는 국가공인 김치 품평회입니다.
오늘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일 이렇게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훨씬 높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북쪽 한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시속 7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날이 추워지면서 5mm 안팎의 비 또는 1cm가량의 눈이 내려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아주 따뜻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3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1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의 낮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무려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는 영하권 추위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